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하나인 전자기학 또는 전기자기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기로 악명 높은 과목입니다. 기본 개념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호들로 가득한 수많은 공식들을 암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많은 공식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방법으로 요약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수험생의 입장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효성 있는 요약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집을 이용해서 전자기학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 강의는 전자기학의 요약과 정리와 암기에 대한 것입니다. 초심자분들께서는 기초 공부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좋은 교재와 강의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병칠 원장님의 전기기능사 강의가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 시간 설명할 전자기학 요약집입니다. 딱 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전자기학은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로 양분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식이 동일한 구조로 대응됩니다. 전기 파트를 먼저 이해하면 자기 파트는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전기력입니다. 정전기력은 점 전하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며 쿨롱의 법칙으로 구해집니다. 두 전하를 Q와 Q'이라고 할 때 정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힘임으로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여기서 Q는 전하 또는 전기량의 기호이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쿨롱의 법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은 두 전하의 곱을 유전율과 구면적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유전율이란 두 전하 사이의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또는 매질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호는 입실론으로 표기합니다. 유전율은 진공이나 공기 중의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입실론 제로로 표기하고 값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단위는 페러퍼미터입니다. 이 값은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데 이 그림처럼 8월 8일 5시 10분 12초 전이라는 그림으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의 밀도를 말할 때 비중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공이나 공기 중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비유전율을 사용하며 기호는 입실론 S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입니다. 따라서 진공이나 공기 중의 비유전율은 1이 됨을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면적은 S로 표기하고 4파이 R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전하 Q를 중심으로 하는 구의 반지름이 됩니다. 정전기력의 기호식을 다시 써보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Q'이 됩니다. 이때 두 전하와 사이 거리를 제외한 4파이 입실론 분의 1을 묶어서 쿨롱 상수 K라고 합니다. 이때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의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데 자주 사용되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하 Q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전개 내에서 임의의 위치에 단위 전하를 두었을 때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개의 세기라고 하고 2로 표기합니다. 쿨롱의 힘은 두 전하의 양방의 힘이라고 하면 전개의 세기는 전하 Q의 일방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하 Q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정전기력 F를 전하 Q'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전하당 힘, 즉 쿨롱당 힘이 되므로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속밀도입니다. 전속밀도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전하량을 의미하며 D로 표기합니다. 전속밀도는 면전하 밀도라고도 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발산되듯이 점전화 Q에서 전기력이 발산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상의 선을 그려서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전화 자체의 발산을 그려서 전속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구 형태로 발산하기 때문에 전속 밀도 D는 전하 Q를 구면적 S로 나누면 됩니다. 이는 전개의 세기 2에 유전율 입실론을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전속 밀도는 시그마로도 표기합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므로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전속 밀도 관계식을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정전기력은 F, 전개의 세기 E는 Q'분의 F,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분극의 세기는 P로 표기하고요. 전기장의 매질이 진공이나 공기에서 다른 매질로 변할 때 전속 밀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매질의 변화란 유전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입실론 2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되고요. 이는 다시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됩니다. 단위는 전속 밀도와 동일합니다. 식에서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를 괄호로 묶을 수 있는데 이를 분극률이라고 합니다. 자기 파트에서는 자화율이라고 하는데 이를 특별히 기호 카이라고 표기합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전위가 나왔습니다. 전개의 세기는 전하 Q에 의한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요. 전위는 단위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고 V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를 쿨롱당 힘, 전위를 쿨롱당 1이라고 표기했습니다. 1은 힘 곱하기 거리이므로 기호식으로 V는 2R이 됩니다. 단위는 뉴턴 퍼 쿨롱에 미터를 곱하여 뉴턴 미터 퍼 쿨롱이 되는데 뉴턴 미터는 에너지 단위인 줄이므로 줄 퍼 쿨롱이 되고 다시 이를 볼트라는 단위로 정의합니다. 전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기계 혹은 물리학에서 많이 씁니다. 에너지는 1과 같고요. 1은 힘과 그 작용거리를 곱한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도 동일하게 정전기력과 작용거리의 곱수로 구해집니다. 기호식으로 W는 FR이고 단위는 뉴턴 미터이므로 줄이 됩니다. 전위는 단위 전하의 전기적 위치의 에너지라고 앞에서 설명했고요. 전기 에너지를 전하 Q'으로 나누면 단위 전하에 대한 값이 구해집니다. 이는 결국 앞에서 설명한 전위식과 동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력은 기계로 치면 동력과 같은 의미이며 인류를 의미합니다. 인류란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기호식으로 P는 T분의 W가 됩니다. 단위는 줄 퍼 세크로 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력을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표기했는데요. 전압은 두 전위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전위와 동일하게 기호 V를 사용하고 단위도 볼트를 사용합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으로 정의하며 단위는 쿨롱 퍼 세크가 되는데 이를 암페어라고 정의합니다. 전압과 전류의 곱하기를 각각의 단위에서 보면 줄 퍼 쿨롱과 쿨롱 퍼 세크의 곱이며 결국 줄 퍼 세크가 됩니다. 줄 퍼 세크는 전력의 단위인 와트입니다. 그러므로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임을 알 수 있고 이 식은 전기공학 전체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위 전위당 전하량으로 정의하며 기호 C로 표기합니다. 기호식은 C는 V분의 Q가 됩니다. 단위는 쿨롱 퍼 볼트가 되는데 이를 다시 페럿으로 정의합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경우 판의 면적 나누기 판 사이 거리에 유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도체의 경우 4파이 입실론 R이 되는데 이는 전위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는 정전 용량분의 전하량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위와 정전 용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옴의 법칙과 구조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전 에너지는 콘덴서 전체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식은 단순히 암기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암기하는데요. 이와 형태가 유사합니다. 물론 기호들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형태를 참고하면 암기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과 전위를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위는 줄이 됩니다. 에너지 밀도는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인데 역시 단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옴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 정적인 내용이었는데 옴의 법칙은 전하가 동적으로 흐르는 전기 회로에서의 내용입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라고 했는데요. 옴의 법칙이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압에 대해서 식을 쓰면 V는 IR이 됩니다. 이 식을 옴의 법칙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약간의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옴의 법칙은 전기공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숙달되어야 합니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도체의 특성에 따른 고유 저항 계수를 곱해줍니다. 단위는 옴으로 정의합니다. 참고로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세 가지를 전기 회로에서 수동소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파트입니다. 자기 파트의 공식들은 전기 파트 공식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자하는 M으로 표기하고 단위는 웨버라고 합니다. 자속은 파이로 표기하는데 단위가 동일하게 웨버입니다. 즉 자하와 자속이 결국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력의 식을 보면 전류와 코일 수의 곱입니다. 즉 전류와 코일 수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이라고 하는데 역시 전류와 코일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기 파트와 동일하게 진행되다가 전개와 자개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유도계수가 나옵니다. 정전 용량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자체 유도계수는 코일이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위 전류당 발생하는 자속의 양으로 정의하며 기호 L로 표기합니다. 기호식은 L은 I분의 N파이가 됩니다. 식을 약간 바꿔서 라이노라고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웨버/퍼 암페어가 되는데 이를 다시 헨리라고 정의합니다. 자체 유도계수를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에 대입하면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석과 기전력의 발생 원리와 그 계산식을 이용해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를 만들고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체 유도계수가 전자기학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쌍극자에 대한 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식을 보면 분모에 R제곱이 있고 전위식을 보면 분모에 R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극자식에서는 쌍극자 모멘트 M의 단위가 쿨롱미터로서 거리의 단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쌍극자 전개식의 분모에는 R 세제곱이 있게 되고 쌍극자 전위식의 분모에는 R제곱이 있게 됩니다. 자기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만 기억해도 문제풀이에 도움됩니다. 지금까지 전자기학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제 암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개의 기호들을 순서대로 암기합니다. 패드 펩시라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용지에 전개의 기호들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자개의 경우 힘은 동일하게 F가 되고 E는 형태가 비슷한 H가 됩니다. D는 역시 형태가 비슷한 B가 되고 P는 J가 되는데 그냥 PJ라고 암기합니다. V 역시 형태가 비슷한 U가 되고 C와 L은 짝꿍이므로 쉽게 암기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전개식을 써줍니다. F는 Q, Q', 입실론 S, Q'으로 나누고 입실론을 곱하고 V와 C는 반비례 관계. 이렇게 몇 번 써보는 연습을 하면 간단히 암기됩니다. 다 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힘, 일, 에너지 등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전자기학의 핵심 내용에 대해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설명란에 본 요약집의 링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용으로 선명한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힘들여 옮겨 적지 마시고 깨끗하게 출력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집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도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